세계여행 37일차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여행을 마치고 태국의 꼬리빼로 넘어가는 날, 랑카위 선착장에 와서 꼬리빼로 가는 사무실로 가야 합니다. 표는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해뒀고 가격은 편도 44,900원.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간신히 짐 들고 올라와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작업 끝내고 배 타는 곳에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입장. 랑카위에서 꼬리빼까지는 엄청 가까워서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페리에서 통통배로 갈아타야 하는데 캐리어는 직접 직원분이 옮겨주십니다. 통통배에 타고 꼬리빼로 달립니다. 물색이 돌아버린 꼬리빼. 이제 입국 신고만 남았는데 줄이 엄청 긴데 이 사람이 살치기 했어요. 이제 숙소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호스텔에서 픽업을 해주셔서 오토바이 타고 냅다 달렸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무사 도착. 직원분도 엄청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고요. 짐만 넣고 바다로 왔는데 풍경이 돌았어요. 이후 여행기는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 세계여행 38일차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다 수영하러 갑니다. 태국 세븐일레븐에서 꼭 먹어야 하는 샌드위치 하나랑 물 사서 55바트 2,000원. 따뜻할 때 냠냠 먹고 샌드위치 한 입, 풍경 한 입. 여기가 스노우클링 하기 좋은 게 물이 낮고 맑아서 저 같은 쫄보도 멀리 안 나가고 물고기랑 인사할 수 있어요. 스노우클링 장비는 제일 싼 걸로 샀고 390바트 14,300원. 물에 들어갔는데 물고기랑 눈 마주쳐서 진짜 너무 놀라서 나왔고요. 수영 실컷 하다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워크스트리트에 있는 꼬리빼 카페에 왔고 타이 레몬티 한 잔이랑 아침 식사 세트인가 시켰고 320바트 11,700원 나왔습니다. 음식 맛 굿굿, 분위기 굿굿. 숙소로 돌아가서 쉬면서 마신 콜라 한 잔 30바트 1,100원. 저녁에 나와서 일몰 조금 보고 닭가슴살 꼬치 20바트 730원. 저녁으로 핑크 음료수랑 닭고기 국수 먹었습니다. 꼬리빼 1차 여행 총 경비는 36,500원. 세계여행 39일차입니다. 태국 꼬리빼 3일차 아침. 눈 뜨자마자 바다에 나와서 냅다 입수. 맨날 바다 수영에서 진짜 엄청 탔고요. 여러분은 꼭 래시가드 입으세요. 재밌게 놀다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땡모반이랑 팟타이를 시켰어요. 점심 180바트 6,600원. 밥 깨끗하게 긁어먹고 숙소에서 씻고 빨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온무게로 돈을 내는 건데 하루 정도면 옷이 깨끗해져서 돌아와요. 이제 선라이즈 해변으로 달려갑니다. 대충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앉을 데가 안 보여서 비싸 보이는 리조트로 왔어요. 왜냐면 여기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아이스 라떼 한 잔 178바트 6,500원. 앉아서 글 좀 쓰다가 좀 어둑어둑해지는데 비싼 리조트 밀집구역이라 불도 켜주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해변 자체는 파타야 비치가 더 좋았습니다. 숙소로 가다가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왔어요. 꼬치 하나랑 닭다리 훈제를 시켰고 100바트 3,600원. 태국의 몰디브 꼬리빼 하루 경비는 숙박비 12,700원 추가해서 총 49,000원입니다. 세계여행 40일차입니다. 여기는 태국의 꼬리빼. 오늘은 아침 수영 대신 브런치 먹으려고요. 오후 1시에 닫는 곳이라 눈 뜨자마자 왔습니다. 음식 가격은 좀 있는 편이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유명한 곳이에요. 바람 살랑살랑 불어오고 커피랑 음식도 맛있고 여유 좀 즐기다가 꼬리빼에서 유명한 북쪽 끝 해변에 갑니다. 여기 초등학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맨날 수영하겠죠? 그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냅다 누워서 보는 하늘 최고. 이쪽 해변은 진짜 휴양 그 자체예요. 여기가 북쪽 끝 해변. 영상에 잘 안 담겼는데 해변이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어서 바다 중앙에 떠 있는 느낌인데도 해수면이 낮아서 사람들이 둥실둥실 앉아 있어요. 그저 극락. 더워서 오렌지 주스 한 잔 시켰는데 멋쟁이 선생님의 다이빙 쇼쇼쇼 보고 집에 걸어가는데 현지인분이 공짜로 태워주셔서 편하게 돌아갑니다. 내일은 끄라비로 넘어가는 날이니까 커리로 든든하게 영양 보충했습니다. 세계여행 41일차입니다. 꼬리빼에서 끄라비로 넘어가는 날, 약 7시간을 가야 하는 고된 일정과 함께 가난한 세계여행자가 된 이유를 말해보려고 해요. 여행기를 올리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들려요. 경비 아끼면서 거지처럼 다니는 게 무슨 여행이냐,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계여행이 저의 오랜 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가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돈 모은다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고 출국해서 1, 2년 세계 곳곳을 누리는 세계여행 말고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면서 여행하고 극한으로 돈이 떨어지면 한국에 가서 다시 벌고 이런 식으로 느리게 최소한의 돈으로 여행하기로 한 거죠. 물론 돈이 많으면 그만큼 편하겠지만 최소한의 돈으로 세계 한 바퀴 성공하면 누군가는 저런 방식의 세계여행도 있구나 하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적어도 저 스스로 돈이 없어서 열망하는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 부디 어여삐 여기시고 저의 가난한 여행을 지켜봐주세요. 태국 끄라비 여행 1일차입니다.
끄라비에 막 도착했고 여기는 저희 숙소입니다. 3박에 37,800원, 1박에 무려 12,600원짜리 방인데 침대가 2개예요. 옛날 TV도 있고 왕큰 옷장도 있고 화장실은 깨끗하진 않지만 뜨거운 물도 나옵니다. 1인실인데 호스텔 가격인 이유는 위치가 안 좋아서 끄라비가 이렇게 넓거든요. 크게 해변이 있는 아오난과 시내라고 할 만한 끄라비타운이 있는데 이 숙소는 끄라비타운에서도 중심가랑 도보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배달을 시킵니다. 태국의 배민 판다푸드에서 한식을 주문했고 짬뽕 라면이랑 떡볶이를 시켰어요. 메뉴 2개에 240바트 8,800원, 조그만 통에 김치도 왔고 라면이랑 떡볶이 야무지게 뿌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 뭐 할까요? 끄라비 여행 2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랩을 타고 밥 먹으러 가요. 끄라비타운에서 유명한 카페 도착. 인테리어가 꽤나 멋진데 안에는 사람도 많아요. 오렌지 커피 한 잔이랑 남프릭파우 탈레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싹싹 먹었어요. 250바트 9,100원 나왔고요. 근처 쇼핑몰에 땀 식히러 왔다가 노래방 발견. 한 달 넘게 노래방을 못 가서 한 곡 좀 뽑아보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직원분 쉬는 시간이라 못했어요. 태국어로만 노래를 골라야 할까요? 목적지 없이 걷다가 또 카페 왔어요. 에어컨 나오고 사람 없어서 굿굿. 이탈리안 소다를 시켰는데 탄산수에 시럽 넣어주는 거였어요. 잘 안 섞이고 비추입니다. 80바트 3,000원. 여기는 어제 한식 시켜 먹은 식당이고 앞에 있는 카페에서 팬케이크랑 타이 밀크티 마셨어요. 저녁엔 숙소 근처에서 볶음국수 먹었고 끄라비 원데이 한량 비용은 28,182원입니다. 태국 끄라비 여행 3일차입니다. 아침 일찍 픽업 밴 타고 선착장으로 후다닥 달리면 배 기다리면서 먹을 음식이 있고요. 홍섬토 월터씨 하고 이름 부르면 냅다 배에 탑니다. 첫 번째 섬은 코팍비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도 해파리 저기도 해파리 여기저기 해파리인데 수영하시는 멋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절벽 바위가 유명한 섬이라 사진 찍고 그늘에 앉아서 자유시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섬 라오라딩 아일랜드 도착. 이 섬의 별명은 파라다이스 섬이래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여기도 해파리 출몰구역이라 수영은 안 했어요. 다시 배 타고 다음 섬으로 이동. 여기가 바로 이번 투어의 하이라이트 홍섬. 점심 도시락도 먹고 수영도 하고 카페에서 망고 쉐이크도 먹었어요. 홍섬에는 전망대도 있는데 더워서 올라가진 않고 대신 배로 돌아와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여기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찍고 집에 가는데 아이스크림도 주셨어요. 끄라비 홍섬 투어 한 줄 평. 완벽한 투어였다. 끄라비 여행 4일차입니다. 연박을 하니까 청소를 안 해줘서 오늘은 숙소를 옮기려고 해요. 끄라비 타운 끝에서 시내 쪽으로 옮겼는데 가격이 5,000원 차이거든요. 첫 숙소가 12,000원 정도고 두 번째 숙소가 17,000원 정도인데 5,000원 차이로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조금 더 깨끗해졌는데 침대도 더 푹신하고 수건도 조금 더 새 거고 컵도 있고 화장실도 조금 더 깨끗하고 테라스도 생겼습니다. 이전 숙소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좀 더 옛날 느낌이었는데 5,000원 차이라 엄청 다르진 않지만 모든 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어요. 12,000원, 17,000원, 12,000원, 17,000원, 12,000원, 17,000원, 12,000원, 17,000원, 12,000원, 17,000원 5,000원 차이의 끄라비타운 숙소. 여러분의 선택은? 세계여행 45일차입니다. 태국 끄라비타운에서 머문 지 4일 만에 해변이 있는 아오낭으로 갑니다. 오늘은 혼자 세계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기억하는 저만의 방법을 말해보려고요. 그 방법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영화도 찍는 세상에서 굳이 불편하고 무거운 수동 필름 카메라를 들고 가는 건요. 단순히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구매한 카메라를 계속 쓴다는 이유도 있지만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당장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 사용한 필름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가 한국을 돌아가서 현상과 스캔을 하고 사진을 받아보면 여행지에서 봤던 순간들이 차르르 펼쳐지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과 경험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거든요. 필름 한 롤에 24장에서 36장 정도, 디지털 사진과 달리 찍을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셔터를 누를 때 어느 때보다 신중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방이 아무리 무거워도 여행 갈 때는 필름 카메라를 꼭 챙깁니다. 여행을 기억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태국 끄라비 여행 5일차입니다. 오랜만에 늘어지게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날 촬영 보니 꼴랑 3개. 아니 이걸로 편집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행기 대신 올리는 태국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베스트 5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얌문센 당면 샐러드인데 약간 매콤하고 상콤한 맛이면서 야채랑 당면이랑 해산물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똠양꿍. 이건 유명하지만 시큼 달달하고 향신료 맛이 잔뜩 나는 스프입니다. 세 번째는 파카오 무쌈. 파카오가 바질 볶음이라는 뜻이라서 돼지고기, 해산물 재료에 따라서 뒷글자만 바뀌는데 도시락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네 번째는 팟타이. 볶음 쌀국수로 계란, 두부, 숙주, 땅콩, 라임 들어가는데 한국 가면 생각나니까 여행 중에 꼭 많이 드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그린커리.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커리라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한 번쯤은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최애 태국 음식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냅다 먹고 오겠습니다. 끄라비 여행 6일차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대표 휴양지 피피섬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날. 이날 진짜 엄청 후회한 게 피피섬이 생각보다 엄청 좋은 거예요. 태국 섬 중에는 꼬리빼를 제일 좋아하는데 꼬리빼보다 조금 더 크고 더 도시 느낌이 나는 섬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며칠 묵는 건데 아쉬운 건 뒤로 하고 꼬리빼에 도착해서 공복 상태라 밥부터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진짜 아무 곳이나 들어와서 바질 파스타를 시켰는데 되게 별로였고요. 피피섬 선착장 있는 해변에서는 수영이 좀 어려워서 롱테일 보트 타고 롱비치로 갑니다. 보트 편도 가격 100바트 3,700원.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이날 오후 3시에 배를 타고 다시 끄라비로 나가야 해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늘에 자리를 잡고 수영도 하고 책도 읽고 멍도 때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롱테일 보트 다시 타고 피피섬 선착장으로 가는데 정말로 후회 막심. 이 바다를 뚫고 떠나야 한다니. 여러분은 꼭 피피섬에서 3박 이상 하세요. 세계여행 48일차입니다. 오늘은 태국 끄라비에서 수라타니로 이동하는 날이에요. 미니밴 타고 3시간 이동하는 일정인데 티켓은 미리 예매해뒀거든요. 숙소 체크아웃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픽업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예약은 잘 했는데 불길하게 예매한 여행사 평점이 2점인 거예요. 뭔가 쎄함을 이제서야 느끼고 호텔 직원분이 여행사에 전화해주셔서 다행히 썽태우로 픽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버스 상태가 사진이랑 많이 달랐어요. 거기다 사람이 계속 타요. 진짜 끝도 없이 계속.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짐 실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앞에 하나씩 낑겨서 넣고 3시간 넘게 달리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고요. 버스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컨디션 난조로 숙소 근처 카페에서 밥 먹고 잠만 잤습니다. 이날은. 오늘을 계기로 평점이 낮은 여행사는 예약하지 않는 걸로 뼈에 새기겠습니다. 태국 수라타니 여행 2일차입니다. 아침에 폭탄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났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바닥에 난리가 나 있고 사람들은 막 똑같은 옷 입고 있고 현지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불교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먹으면서 일요일 직관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메뉴 2개 시켰습니다. 오믈렛이랑 볶음밥 아주 가볍게 뿌시고 짐 챙겨서 숙소 이동. 수라타니는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호텔이 엄청 싸고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잠시 쉴 겸 4박을 예약했습니다. 여기가 하루에 2만원짜리 방이에요. 침대 깨끗하고 방도 넓은 편이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래서 일단 짐부터 풀고 착착 정리하고 빨래하러 갑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라타니 여행을 해볼게요. 태국 수라타니 여행 3일차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혼자서 심심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나 홀로 여행 전용 심심 방지용 물건 2개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책과 카메라. 이번 여행에 챙겨온 책은 거꾸로 흐르는 강이라는 장편 소설이고 토맥이라는 소년의 모험 이야기인데 수라타니 동네 산책하던 중에 책 표지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심 방지용 물건 카메라로 20분 넘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 아저씨가 서 있는 장면을 찍어서 최대한 표지와 비슷한 사진을 남기고 싶었어요. 결국 원하는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지만 온몸이 땀으로 줄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함께 왔다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장소에 머무는 건 어렵겠죠? 혼자 여행하면 심심할 순 있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멋대로 하고 원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혼자 하는 여행의 치명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세계여행 50일차입니다. 태국 수라타니는 코사무이나 코팡안 같은 유명한 섬으로 이동할 때 잠깐 들리는 도시인데 제가 굳이 여기서 5박을 한 이유는 따삐강 투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을 따라서 수상 가옥을 구경하고 그 뒤로 맹그로브 숲을 둘러보는 투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돈 300바트, 한화로 약 11,000원 정도? 투어는 1시간 정도고 작은 배로 이동해서 혼자도 가능한 투어입니다. 제가 자칭 21세기 모험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거 보세요. 완전 모험 느낌 줄줄이죠. 방콕에서도 비슷한 걸 했는데 거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백길이 부딪히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여긴 저밖에 없고 맹그로브 숲을 전세낸 프라이빗 투어 너무 멋지죠. 돌아가는 길도 예쁘고 이 투어가 밤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또 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도 꼭 수라타니 가면 따삐강 투어를 해주세요. 태국 수라타니 여행 4일차입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현지인인 척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전문으로 파는 식당에서 타일 밀크티 한 잔이랑 아침 식사 세트를 시켰고 105바트 4,000원, 그랩 타고 카페로 갑니다. 그랩 62바트 2,300원. 수라타니에서 커피로 유명한 카페에 왔고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를 시켰습니다. 99바트 3,700원. 조용한 분위기에서 잠시 쉬다가 마트에 왔어요. 이렇게 큰 대형마트인데 한국으로 가져갈 기념품을 살 거예요. 스트랩실 한 통이랑 홀스 수박맛 한 통, 모기약 한 통 사서 총 540바트 2만원. 이제 카메라를 종류별로 챙겨서 반딧불이 투어를 하러 갑니다. 투어 300바트 11,000원.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 반딧불이 진짜 많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진짜 예뻤어요. 여기는 태국 코사무이입니다. 코사무이는 태국 남부에 있는 섬으로 신혼여행으로 많이 오는 곳이지만 저는 혼자 재미나게 놀았고 4박 5일 동안 얼마나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숙박비. 근처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해변과 바로 앞에 큰 쇼핑몰이 있는 호텔입니다. 1층 방이라 조금 쿰쿰한 거랑 어두운 거 빼고는 크게 불편함 없이 묵었고 4박에 16만 6천원, 1박에 2만 9천원입니다. 두 번째 식비. 관광지라서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맥주도 마시고 파인애플 볶음밥 같은 것도 먹어서 12만 3천원 나왔습니다. 세 번째 교통비. 매일 바다 수영만 하고 코사무이 내에서는 다 걸어다녀서 수라타니에서 코사무이 숙소까지 이동한 비용이 교통비의 전부입니다. 3만 4천원. 네 번째 기타 비용은 영화가 보고 싶어서 파묘를 받고요. 바다에 맨날 나가니까 선크림도 사고 모래에만 누워있는 게 불편해서 500바트 내고 선베드도 빌려서 총 4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4박 5일 총 경비는 36만 5,930원. 세계여행 57일차입니다. 오늘은 코사무이에서 방콕으로 가는 날. 비행기를 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가난하고 낭만에 미친 사람이니까 슬리핑 기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코사무이에서 페리랑 미니밴 타고 수라타니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636바트 23,950원.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벌써 어둑해졌고요. 기차 기다리면서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사진도 찍고 기차 안에서 매점으로 원하는 거 말해서 구매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예약을 늦게 하는 바람에 2층 자리고 슬리핑 기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면 직원분이 침대로 만들어주세요. 2층에 올라와서 아슬아슬하게 짐도 올리고 자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하고 옆자리 승객의 발바닥도 보고 앞자리 할머니랑 친해져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수라타니에서 방콕까지 슬리핑 기차 2층 가격은 714바트 26,800원. 새벽에 방콕 도착했고요. 슬리핑 기차 한 줄 평은 다음엔 꼭 1층으로 타고 만다. 세계여행 58일차입니다. 오늘은 방콕 근교 투어로 담넌사두억 수산시장과 맥글렁 시장에 갑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했고 25,940원 냈어요. 수상시장에 도착해서 통통배 타고 구경 시작. 시장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서 배 잠깐 멈추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에 내려서 자유시간을 받고 사진 찍으면서 구석구석 구경합니다. 과일 가득 실은 배가 진짜 예뻤어요. 두 번째 장소 맥글렁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시장 안으로 기찻길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찻길이란 별명이 있는데 이따가 이 시장으로 기차가 들어옵니다. 팟타이 먹으면서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기차가 드디어 들어와요. 가이드님한테 표 받아서 기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람과 시장을 지나쳐서 기차가 달리기 시작해요. 바닥에 과일도 아슬아슬 이렇게 계속 달려서 세 정거장 정도 기차를 타는 게 이 투어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방콕 근교 투어 한 줄평. 신선한 풍경에 도파민 폭발.
2달 만에 또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치앙마이. 두 번째 해외 한 달 살기를 하러 가는데 숙소 예약을 안 했어요. 노숙을 하려는 건 아니고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할 때까지 묵을 임시 거처로 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12,000원짜리 숙소에서 치앙마이 여행. 여기는 올드타운에 있는 호스텔이고 여기가 저의 침대입니다. 샤워실은 남녀가 나뉘어 있고 널찍하고 샤워 부스도 많아서 기다린 적은 없었어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조식 포함 가격입니다. 식빵이랑 야채, 과일은 매일 나오고 이런 밥 종류는 매일 바뀌어요. 모름지기 남이 차려준 아침이 최고죠. 동남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세탁기랑 빨래도 있고 널찍한 공용 공간도 있습니다. 모기를 피하려고 매일 이 선풍기 앞에 앉아 있었고요. 정수기도 있어서 편했고 비상용으로 챙겨온 컵라면 먹으면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한 달 살기 숙소 잘 구할 수 있겠죠? 치앙마이 여행 2일차입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숙소 도착. 제가 갔을 때 방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침실 분리형에 한 달 가격은 15,000바트, 56만 5천원. 빠르게 두 번째 숙소로 왔습니다. 두 가지 방을 보여주셨는데 스탠다드 룸은 원룸 형태였고 가격은 첫 번째랑 똑같았는데 성수기랑 비성수기랑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더 좋은 방은 침실 분리형이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넓은 느낌? 자, 이제 세 번째 숙소로 갑니다. 거의 코리아타운인 세 번째 숙소에 도착. 이 방 가격은 9,000바트, 30만원 초반대. 부엌이 없는 원룸이었고 15,000바트짜리 방은 부엌도 있고 침실 분리의 방 자체가 큰 느낌이었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치앙마이 여행 3일차입니다. 오늘은 도보로 올드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곳만 돌아다닐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미술작가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갤러리 겸 소품샵으로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여행 중에 팔찌를 하나씩 사는데 새로운 시작과 성공이라는 뜻의 팔찌를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카하마 올드타운점. 이 카페는 치앙마이 내에서 지점이 여러 개고 그만큼 유명한 카페예요. 내부가 특이하고 매력있는 공간이었어요. 복숭아 커피를 주문했고 커피 마시면서 영어 공부 찔끔하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갈비국수로 유명한 블루누들 도착. 메뉴판 쓱 한번 보고 제일 유명한 8번을 주문했습니다. 타이 레몬티랑 갈비국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고 마지막 한 입까지 야무지게 푸셨습니다. 올드타운 도보 여행 한 줄 평. 치앙마이 걸어달만 한데? 치앙마이 여행 4일차입니다. 4일 만에 아이디어 고갈된 여행 유튜버. 일단 무작정 나와서 걷다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구글 후기만 2,000개가 넘는 올드타운 맛집에 와서 카이소이랑 타이 레몬티 먹었고 90바트 3,400원. 다 먹고 나와서 사원에 갈까 하다 너무 더워서 카페에 왔습니다. 베이글 맛집이지만 배가 부른 관계로 유자 피치티 한 잔 주문했어요. 90바트 3,400원. 한쪽에 자전거 용품도 파는데 이 티 귀엽지 않나요? 음료수 마시면서 멍 좀 때리다가 하늘도 보고 볼트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53바트 1,900원. 숙소 와서 빨래부터 돌렸습니다. 세탁, 건조 포함해서 100바트 3,800원. 빨래 돌리고 좀 쉬다가 저녁은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똠얌국수랑 망고 쉐이크 먹었고요. 110바트 4,200원. 치앙마이 여행 하루 경비는 숙소비 포함 29,573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5일차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러 마야몰에 왔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저의 최애 슬픔이랑 분노 한부 본 다음에 티켓 예매하러 달려왔습니다. 제일 빠른 티켓이 500바트로 프리미엄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상영관으로 예매하고 잠시 앉아있다가 음료수 한 잔 사서 들어갔어요. 영화관은 한국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좌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조이 말투가 특이한 거예요. ไลฟ์สดจากสมองของไรลี่ 알고 보니까 태국어 더빙으로 잘못 예매를 했더라고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서 나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림만 볼 생각으로 앉아있었는데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고 주황이 진심 왜 저래 하면서 끝까지 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눈물이 찔끔 날 뻔했습니다. 사실 한 5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보려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서 예매하면 오리지널 티켓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예매한 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어요. 인사이드 아웃 2 한 줄 평. 나는 슬픔이가 아니라 불안이었구나. 세계여행 65일차입니다. 오늘은 눈 뜨자마자 택시 타고 피아노 학원에 왔어요. 수업을 듣는 건 아니고 개인 연습을 하려고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중에 심심할까봐 한국에서 악보를 뽑아왔어요. 에어컨 있는 연습실을 빌렸고 1시간에 250바트, 한국 돈으로 약 9,000원을 줬어요. 이러면 피아노 잘 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행 유튜버의 피아노 연주. 네,
사실 피아노 잘 쳐야만 연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 못 치는데 그냥 치는 거 좋아해요. 무슨 노래인지 감도 안 오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정인의 장마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피아노 반주 찔끔 배워와서 올해는 노래 부르면서 한 곡 완주하는 게 목표인데 아무래도 올해 말고 살아생전에 완주하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치앙마이 피아노 연습 한 줄 평. 잘 치진 못하지만 너무 뿌듯하다. 아 그리고 피아노 학원 사장님이 저 영어 잘한다고 해서 약간 뿌듯했어요. 치앙마이 여행 6일차입니다. 치앙마이에는 한국만큼 카페가 엄청 많은데 피아노 연습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외관도 깔끔하고 물도 줄줄 나오고 빵 냄새도 좋고 메뉴도 다양한데 유자 레모네이드에 엘더플라워 시럽이 들어간 커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엘더플라워는 이렇게 생긴 꽃이고 유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나무예요.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커피에 들어갔다? 너무 궁금해서 바로 주문했어요. 진짜 처음 먹어보는 상큼함이었고 유자향이랑 꽃냄새가 진하게 나는 커피였어요. 햇빛 잘 드는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데 에어컨 바람 시원하니 나른하고 테이블 위에는 꽃 그림자 지는 것도 예쁘고 여러분 치앙마이 가시면 꼭 이 커피 드신다고 약속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훔쳐가고 싶은 해외 탐나는 공간. 첫 번째 공간은 치앙마이 칸빌리지입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에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데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식당, 기념품샵, 전시장, 도서관, 카페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주얼리 전시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체험 공간도 있었어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제품을 파는 상점이 나오고 각각의 공간으로 가는 길이 탁 트여 있어서 시원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카페인데 2층은 도서관이어서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시간을 보내기가 좋았고 책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작업하는데 고개 들면 밖에 야자수가 하늘하늘 움직여서 평화롭고 집중도 잘 되고 아주 최고였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7일차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온 친구와 번개 만남을 하는 날이에요. 친구 조블랙 씨는 전 직장 동료고요. 둘 다 퇴사를 했지만 치앙마이 여행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올드타운에 있는 캐럿커피, 당근 케이크 맛집에 태국 젊은이들한테 인기 많은 곳이래요. 일찍 도착해서 시그니처 커피 중에서 두 번째 커피를 주문했어요. 카페는 1층이랑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생각보다 좌석이 많았어요. 시그니처 2번은 블루베리가 들어간 음료였는데 제가 블루베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블랙 씨에게 선물로 줄 과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태국 토마토 과자랑 감자 과자예요. 조블랙 씨에게 증정 완료하고 감사합니다.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같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치앙마이 깜짝 만남 한 줄 평. 짜릿하고 즐거웠다. 치앙마이 여행 8일차입니다. 오늘은 올드타운 쇼핑 특집, 한국인이 사랑하는 바트커피에 와서 더티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맞은편에 있는 문구 소품샵으로 왔어요. 이런 배지도 팔고 이런 책갈피도 팔고 볼펜이나 자 같은 것도 팔고 컵도 파는 곳인데 저는 이 태국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사고 나오니까 비가 아주 줄줄 내려서 바트커피는 문을 아예 닫아버렸더라고요. 다음은 의류 편집샵. 입구에서부터 벌써 힙한데 안에는 더 힙해요. 인센스 스틱 홀더도 파는데 아기자기한 것들 중에 이 치약 모양 홀더가 제일 귀엽고요. 모자 디피되어 있는 것도 귀엽죠. 안에는 DJ 부스처럼 꾸며져 있고 옷들도 많이 파는데 저도 하나 샀습니다. 해골 키링. 이거 살 때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별로인 것 같은 기분 탓이겠죠?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운데 얘가 화면빨이 안 받는 느낌? 올드타운 쇼핑데이 한 줄 평.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와야지. 치앙마이 여행 9일차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숙소로 이사가는 날. 호스텔에서 마지막 조식 챙겨 먹고 볼트 타고 한 달 살기 숙소로 왔습니다. 공각은 별도라 계량기 사진부터 찍고 방에 입성. 침실에 이렇게 옷장이 있고 수건은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주시는데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새 걸로 교체해주세요. 에어컨이랑 TV도 있고 안방에서 거실이 훤히 보이고요. 거실용 TV 앞에는 소파랑 테라스가 있고 테이블이랑 부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한 식기류랑 인덕션 도구가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냄비랑 접시도 있어요. 화장실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1층에 있는 수영장과 작은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에는 사우나도 있었습니다. 입주 기념 쇼핑으로 오늘 하루 일정은 끝! 치앙마이 여행 10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부터 끝내고 카페로 가서 마저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소도 신나 보이고 오늘 갈 카페는 날씨가 좋은 날 가야 하는 곳이에요. 카페가 고층에 있어서 유럽식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도착. 여기는 그냥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치앙마이 전경이 보이는 카페입니다. 여기 시그니처 커피 목테일이란 게 있어서 부아푼을 시켰습니다. 커피 칵테일이 나왔고요. 아래 핑크색은 리치 시럽이랑 소다를 섞은 거래요. 마실 때 가니쉬로 올라간 꽃 냄새가 나면서 커피 마시는 내내 향긋했는데 100바트 냈으니까 한국 돈으로 3,800원. 한국에서 마셨으면 한 12,000원 정도 냈겠죠? 원님만 시계탑도 보이고 경치 보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치앙마이 여행 중에 날씨가 좋으면 꼭 다녀오신다고 약속해주세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11일차입니다. 여기는 산티탐에 있는 카페고 여기만 보면 엄청 작아 보이지만 건물 2개를 같이 쓰는 규모가 있는 카페예요. 코코넛 커피 한 잔 65바트 2,400원. 저는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작업하다가 산티탐에 있는 시장에 왔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시장인데 이런 반찬들도 팔고 태국식 샌드위치도 팔고 도넛도 팔고 과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가득 사서 볼트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볼트 75바트 2,800원, 볶음밥 40바트 1,500원, 용가 63바트 2,400원, 자스민밥 10바트 380원, 태국 북부 카레 60바트 2,300원, 치킨 2조각 35바트 1,300원, 도넛 샌드위치 40바트 1,500원. 이렇게 시장에서 구매한 비용은 248바트 9,500원이고요. 치앙마이 하루 생활비는 388바트 15,000원입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이 12일차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공복 수영을 하고 왔어요. 수영 끝나고 전날에 사둔 태국식 샌드위치랑 프로틴 두유를 마셨습니다. 장기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근육이 꼭 빠져 있어서 사봤는데 맛은 없더라고요. 다 먹고 아주 잠깐만 쉬려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잠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가 삭제된 기념으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로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걸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전날 시장에서 사온 카레랑 밥을 꺼내서 일단 밥부터 그릇에 담고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같은 그릇에 카레도 담아서 전자레인지 한 번에 돌렸어요. 태국 북부식 카레인데 돼지고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맛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이름의 카레라고 합니다. 이름 찾아보고 드라마 보면서 맛있게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13일차입니다. 오늘은 브런치를 먹으러 치앙마이에 있는 유명 식당에 왔습니다. 브런치 메뉴는 돼지 목살구이. 먹장들은 모닝 고기를 즐기는 법이니까요. 밥 하나랑 야채볶음이랑 물 하나랑 목살구이를 시켰고 242바트 9,300원 나왔습니다. 혼자서 가볍게 뿌시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치앙마이는 커피가 유명하니까 아무 곳이나 들어왔고요. 오렌지 커피 한 잔 95바트 3,600원. 커피 마시면서 작업하다가 저만의 유흥거리 즐기러 피아노 연습실에 왔습니다. 악보를 안 가져와서 노트북으로 띄워놓고 1시간 연습 비용 250바트 9,600원. 연습 알차게 마치고 짜릿한 기분에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로 먹었고 147바트 5,600원 나왔어요. 태국 하루 생활비는 28,283원입니다. 세계여행 72일차입니다. 여기는 치앙마이의 뱀부 마켓, 나나 정글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켓은 토요일 오전 7시에서 11시에만 열리고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어요. 볼트비는 87바트 3,352원. 이 마켓에서 제일 유명한 건 나나 베이커리라는 빵집의 빵이에요. 빵을 사면 여기서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건 착즙 오렌지 주스랑 독일 소세지가 있는데 저도 한 접시 먹었어요. 85바트 3,275원. 빵, 망고 주스, 오렌지 주스 샀고 천천히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돗자리 자리도 있으니까 토요일 오전에 치앙마이에 계신다면 한번 다녀와 보시길 추천드려요. 뱀부 마켓 한 줄평. 규모는 작지만 한적하고 분위기 최고. 치앙마이 한 달 살기 14일차입니다. 오늘은 숙박비 제외 3만원만 써서 치앙마이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85바트로 시내에서 뱀부 마켓에 갑니다. 독일 소세지 85바트 내고 한 접시 먹고 빵 2개 45바트에 사서 망고 주스랑 오렌지 주스 100바트 느긋하게 뱀부 마켓 즐기다가 볼트 타고 앙케우 호수로 갑니다. 볼트 75바트 2,800원. 도착해서 조금 걷다가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40바트 1,500원. 더위 식히고 잠시 또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빵이랑 주스 먹었습니다. 다시 볼트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비용 69바트 2,600원. 장기 여행의 꽃 코인 빨래방에서 100바트 3,800원 내고 빨래 야무지게 끝내고 숙소 근처 식당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볶음밥 70바트 2,600원. 치앙마이 하루 여행 경비는 25,854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15일 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크림만 바르고 냅다 달려서 도착한 이곳 찡짜이 마켓입니다. 구글 지도에 보면 영업을 매일 한다고 적혀있지만 주말에 와야 하는 이유는 플리마켓이 서서 볼 게 더 많아요. 달리 작품을 오마주한 제품도 있고 귀여운 수공예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살까 하다가 무거울 것 같아서 포기하고 대신 엽서를 구매했습니다. 안쪽으로 가면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파는데 저는 이 북부 음식을 파는 가게에서 이것저것 사서 먹어봤어요. 여기는 미술 전시관이고 현대 작품도 살짝 구경하고 태국 브랜드인 굿굿즈에 가서 뭐 또 귀여운 거 없나 확인하다 파우치 쓱 보고 손수건을 하나 골랐습니다. 밀크티도 한 잔 사고 빵집에서 오니기리 크로와상을 팔길래 자리에 앉아서 쩝쩝 먹었어요. 찡짜이 마켓 한 줄평. 무거워도 키링 사올걸. 세계여행 74일 차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최고의 트레킹 코스에 왔어요. 왜 여기가 최고냐면요. 차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서 등산한 척 인증샷만 찍고 빠지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성 있는 유튜버니까 두 다리로 직접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같이 간 분들은 엄청 잘 가셨는데 저 혼자 땀 줄줄 샤워를 했지만 정상까지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짧은 코스예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 여기에 서서 사진 찍는 게 와파라 트레킹의 완성입니다. 뒤를 돌면 이렇게 사원이 있어요. 멋진 우물도 있고 안쪽에는 더 넓은 사원이 있지만 저는 시원한 물 앞으로 돌진, 생명수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와파라 구경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푸른 잔디밭을 에워싸서 건물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원 같지만 산속에 있어서 다른 곳들과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넣고 소원 비는 것 같아서 저도 동참했습니다. 유튜브 떡상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도 빌고 와파라 방문 소감 한 줄평. 소원 꼭 들어주세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16일 차입니다. 오전에 와파라 다녀와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똠양꿍이랑 얌문센이랑 닭날개 튀김, 쌀밥도 주문했어요. 완전 싹싹 긁어먹고 택시 타고서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한 번 오면 두 번, 세 번 오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카페인데 치앙마이 시내랑 거리가 있어요. 1층 좌석은 푸릇푸릇한 느낌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탁 트인 좌석이 나옵니다. 바깥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스콘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책이 아주 술술 읽힙니다. 책 다 읽고 나서 반캉왓에 왔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건지 다 문을 닫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쉽지만 귀여운 고양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짜릿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17일 차입니다. 이제 슬슬 태국 음식이 질려서 가장 한식스러운 태국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묵국수가 유명한 집이지만 타이 레몬티 한 잔이랑 양념 안 된 감자탕을 주문했어요. 이게 바로 치앙마이 한국인 정식.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75바트 2,800원 내고 나와서 밥으로 아낀 돈 쓰러 카페에 왔습니다. 내부로 냅다 들어가서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주세요 하면 받을 수 있는 유니콘 라떼 188바트 7,232원. 맛은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그렸을까요? 커피 마시면서 편지를 쓰고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오늘은 친구들한테 한국으로 편지를 보낼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지 장전하고 들어갑니다. 긴장했는데 그냥 장당 50바트 내고 보냈어요. 편지 3장 발송비 150바트 5,700원. 세계여행 76일 차입니다.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원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미로처럼 흰색 탑들이 있고 요리조리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다가 필름 가게 발견. 한롤에 400바트 하는 필름을 살까 했지만 그러다 여행 멈춰야 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대신 카페에 왔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망고 스무디 한 잔 75바트 2,800원. 편집하기 싫을 때 하는 짓 하고 집으로 가다가 비 올 것 같아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갑니다. 자리 잡고 앉아서 물 한 잔이랑 메뉴 2개를 주문했습니다. 파스타와 시저 샐러드 333바트 12,800원.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 보이나요?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볼트비 64바트 2,462원에다가 전편에서 15,880원 쓴 거 포함해서 사치데이 총 경비는 33,864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18일차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한 달 살기의 성지, 물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산티탐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아침 먹으러 온 현지 식당에서 카오카모를 시켰습니다. 칠리 소스 넣으면 2배로 맛있어요. 50바트 1,800원,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카페인 수혈하러 아카하마에 왔습니다. 사케 라또 한 잔 100바트 3,800원. 블로그 글 쓰면서 천천히 마시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탈출했어요. 두 번째 카페 도착. 케이크도 팔고 에어컨 나오는 실내 좌석도 있습니다. 타이 밀크티 한 잔 시켰고 55바트 2,000원. 마시면서 또 열일하다가 산티탐의 꽃 시장에 왔습니다. 여행하면서 야채를 너무 안 먹은 것 같아서 샐러드 가게에서 한 바구니 담았고 소스까지 포함해서 45바트 1,700원. 두 번째 메뉴는 닭고기랑 꼬치 50바트 1,900원. 간식으로 먹을 용과 2개 100바트 3,800원. 집까지 달려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산티탐 하루 여행 경비 15,189원. 오늘은 태국 여행 중에 사기 좋은 기념품 브랜드 2개를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태국 차 브랜드 몬순입니다. 태국 북부에서 자라나는 차를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태국 브랜드예요. 치앙마이 원림만 구경하다 시음해보고 향이 좋아서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둘러봤어요. 가격은 50g에 230바트, 통에 들어있는 건 조금 더 비싸서 350바트. 저는 카페인이 제일 적고 연한 화이트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누랑 바디용품 파는 브랜드예요. 바디 오일, 로션, 크림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코코넛 크림 향이 제일 좋았습니다. 테스트용으로 사기 좋은 제일 작은 크림이 95바트 3,659원. 이 두 곳 말고 혼자만 나에게 아까운 태국 기념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치앙마이 여행 21일차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책 읽다가 밥 먹고 영화 보러 가는 잉여데이. 카페 걸어서 도착. 그냥 카페인 줄 알았는데 호텔에 딸려있는 곳이더라고요. 타이 밀크티 한 잔 주문했고 70바트 2,600원.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커피 좋아하시면 완전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 읽고 밥 먹으러 갑니다. 한국 방송에도 나온 식당인데 태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곳이래요. 근데 얼음만 주고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저보다 늦게 온 옆 테이블은 음식을 계속 받고 있고 결국 매니저 같은 분이 오셔서 주문 안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했다니까 확인하시고 주문 누락된 거 알고 바로 만들어서 음식 주셨는데 나올 때 보니까 직원분들 혼나고 계시더라고요. 리뷰에도 막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랑 차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맛은 있었습니다. 저녁엔 마야몰 가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2를 봤어요. 소리 내면 괴물이 온다는 설정이어서 대사가 거의 없어서 90% 이해했습니다. 해외에서 보기 좋은 영화 1순위로 꼽겠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22일차입니다. 눈 뜨자마자 씻지도 않고 달려온 이곳 치앙마이 코코넛 마켓입니다. 야자수가 엄청 많아서 분위기가 진짜 좋은데 이렇게 나무 사이에 좌석이 있어서 여기서 저는 굴전을 먹었어요. 사장님이 아주 바삭바삭하게 튀겨주셔서 자리에 앉아서 땡모반이랑 맛있게 먹고 사진도 아주 왕창 찰칵 찍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랑 엽서도 팔길래 구매하고 찡짜이에서 사고 싶었던 키링도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근처 카페까지 걸어가서 유자 커피 스무디 한 잔 마셨어요. 스무디 마시면서 구매한 엽서도 자랑하고 나나 베이커리에 빵 사러 왔습니다. 빵집이랑 카페랑 다 코코넛 마켓 근처에 있어서 코코넛 마켓 가실 때 완전 추천 동선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23일차입니다. 오늘은 맛집 가고 기념품 사는 사치데이. 저의 최애 뷰 카페에 와서 느긋하게 경치 즐기면서 아이스 피치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십니다. 90바트 3,400원. 커피 마셨으니까 치앙마이 맛집으로 달려가서 태국 북부 음식 카오소이를 주문했습니다. 태국식 반찬도 받고 물 한 병이랑 유명한 닭다리 카오소이 한 접시, 닭고기 꼬치도 시켰습니다. 205바트 7,800원. 볼트비 65바트 2,400원 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향수랑 디자인 제품 파는 곳인데 빈티지 스티커도 팔고 문구용품도 파는데 향수나 캔들도 유명한 브랜드예요. 향수는 5ml짜리 작은 용량도 있어서 선물용으로 사가기 아주 좋습니다. 향 설명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냅다 시향해보고 마음에 드는 팔찌 하나랑 향수 제일 작은 거 하나 사서 550바트 21,000원. 치앙마이 사치데이 총 경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볼트비, 편의점 계란찜 산 거 포함해서 41,154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24일차입니다. 오늘은 근교 람빵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갑니다. 기차가 미리 예약이 안 돼서 20분 전에 기차역에 도착해서 발권했습니다. 티켓 구매하고 플랫폼 가서 기다렸다가 자리 찾아서 앉았어요. 기차는 편도 50바트 2,000원. 2시간 정도 달려서 람빵 도착. 송태우 40바트 내고 람빵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람빵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관람 마치고 밥 먹으러 갑니다.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어서 번역해서 주문한 음식
휴식 50바트 2,000원 맛있게 푸시고 강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서 키우는 고양이인데 너무 귀엽게 스마트폰 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타이 레몬티 50바트 2,000원. 음료 가지고 야외로 나왔는데 귀여운 고양이가 또 있어서 밀착 취재했습니다. 다음에 사원도 구경하고 카페 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버스터미널 가서 99바트 내고 그린버스 타고 치앙마이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람빵 당일치기 총 여행 경비는 왕복 볼트비 포함해서 26,60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25일차입니다. 오늘은 물가가 비싼 님마네민에서 하루에 얼마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숙소 근처 식당에서 밥 먹었고 메뉴 2개 110바트 4,400원.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지점이 여러 개인 카페인데 메뉴가 다 같아서 한 곳만 가셔도 됩니다. 16번 메뉴를 시켰고 150바트 6,000원. 에스프레소 부어서 마시는 커피인데 상큼하고 아주 달달해서 맛있었어요. 다음 장소는 저의 최대 사치 피아노 연습 시간. 1시간에 250바트 만원. 열심히 연습하고 나서 한인마트에 들려서 장을 봤습니다. 라면에 유혹을 뿌리치고 떡볶이 하나 159바트 6,300원. 단짠 밸런스 맞춰야 하니까 브라우니도 사러 왔어요. 브라우니 2개 55바트 2,200원. 마지막 일정은 빨래하기 100바트 4,000원. 집으로 돌아갈 때 편의점에서 저녁 산 비용 포함 님만해민 하루 총 경비는 40,08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26일차입니다. 근교 당일치기 여행으로 맥감펑에 갑니다. 미니밴 타는 곳에서 설명 듣고 잠시 기다렸다가 탔어요. 미니밴 왕복 티켓 300바트 12,000원. 약 2시간 정도 달려서 맥감펑 도착. 일단 이 길 따라 쭉쭉 올라가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음식점이랑 카페가 보이고 점점 뷰가 좋아져요. 이 주변에 카페가 많아서 각각 뷰가 좀 다르다는데 제일 유명한 곳으로 왔습니다. 애플티 한 잔 60바트 2,400원. 뷰 보면 천천히 마시다가 맥감펑은 이 뷰를 즐기는 게 여행의 전부라서 버스 탈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폭포를 보러 갑니다. 걸어서 약 10분 정도 가면 이렇게 숨겨진 폭포가 있어요. 현지 분들은 여기서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고 계시길래 저도 질 수 없어서 사진도 냅다 찍었고요. 물 줄줄 나오는 것도 잔뜩 구경하고 들깨 무리가 달려오길래 카페로 숨었습니다. 멍멍이 물이 피해서 그냥 들어온 곳인데 처음 갔던 카페보다 더 좋은 카페에 들어왔어요. 들깨들이 이 카페를 추천하고 싶었던 걸까요? 들어온 김에 점심을 먹으려고 오렌지 커피 한 잔이랑 볶음밥 시켰고 180바트 7,200원. 밥 먹는데 멍멍이가 왔길래 뇌물로 계란을 나눠줬어요. 멍멍이가 꿈까지 꾸면서 자는 사이에 이 구역 힘짱 멍멍이가 등장해서 제 친구 브라운 멍멍스는 도망갔습니다. 저는 무사히 주차장까지 내려왔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카페에 또 들어왔어요. 메뉴가 엄청 많고 평범해 보이지만 물이 줄줄 흐르는 카페였어요. 패션후르츠 주스 75바트 3,000원. 미니밴 타고 이제 치앙마이로 돌아갑니다. 그냥 귀가하긴 아쉬워서 케이크 맛집에 왔습니다. 코코넛 케이크랑 차 한 잔 190바트 7,600원. 이제 진짜 집으로 가려다가 마라탕 먹으러 왔고요. 마라탕 한 접시 잔뜩 담아서 콜라 한 잔이랑 174바트 6,900원. 맥감펑 당일치기 여행 총 경비는 볼트비 포함해서 48,16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27일차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시내와 거리가 있는 참차 마켓과 미술관에 다녀오는 날이에요. 참차 마켓은 주말만 열리는 곳이고 다른 마켓들이랑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쁜 엽서도 구경하고 포토스팟도 쓱 보고 자연 느낌 가득한 카페 지나쳐서 맛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색이 섞인 밥이 유명한 곳이고 생선 튀김 한 접시랑 해산물 덮밥을 주문했어요. 440바트 17,600원. 가격은 있지만 생선 튀김 진짜 맛있어서 배불러도 다 먹었습니다. 나와서 더 구경하다가 손으로 그린 일러스트 엽서 사서 미술관으로 이동합니다. 입장료 200바트 8,000원 내고 들어와서 중앙을 봤는데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모작을 전시하는 건가 싶어서 실망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보니까 태국 작가가 오마주에서 미얀마 내전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고 카페에서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28일차입니다. 오늘은 님마네민에 있는 유명한 식당과 카페만 돌아다녀 볼게요. 점심으로 유명한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치킨을 굽는 곳이에요. 치킨 반마리랑 쌀밥 하나랑 옥수수 쏨땀을 시켰고 155바트 6,200원. 너무 맛있으니까 꼭 이 조합으로 드셔주세요. 커피 마시러 카페에 도착. 저번에 한번 왔던 곳이라서 매운 커피가 있다고 해서 도전했는데 고추가 들어간 커피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이거 부어서 마셨는데 진심 너무 매워가지고 땀 줄
줄줄 흘렸습니다. 막 안에 고추 씨가 막 입안으로 들어와요. 악마 커피 한 잔 155바트 6,200원. 다음 장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페. 내부가 이렇게 깔끔하고 좌석이 2층에도 있어서 작업하러 왔습니다. 레모네이드 한 잔 75바트 2,900원. 마지막으로는 디저트. 망고 빙수 맛집에 왔고 185바트 7,40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하루 경비는 570바트 22,80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29일차입니다. 한 달 살기가 끝나가는 기념으로 치앙마이 여행의 단점을 말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화정 기간입니다. 2월 초부터 5월까지는 화정 기간이라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높은 도시예요. 한 달 살기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이 기간은 꼭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액티비티가 없다. 태국 북부에 위치한 치앙마이는 산지라서 트레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여행지이지만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심심할 만한 도시입니다. 대신 화정 기간을 피하고 한 달 살기의 목적이 액티비티가 아닌 경우에는 너무 좋은 여행지가 바로 치앙마이입니다. 커피, 차의 퀄리티가 높아서 커피 어워드 같은 곳에서 수상한 카페들도 많고 커피랑 차만 경험해도 한 달이 훅 지나갑니다. 또 저렴한 물가, 고즈넉한 올드시티의 분위기, 치안이 좋아서 여자 혼자 여행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들의 장점이 있어요. 특히 카페가 많고 인터넷이 빨라서 디지털 노마드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30일차입니다. 치앙마이에 온 지 딱 한 달 되는 기념으로 오늘은 좋아하는 것들로만 하루를 채울 예정입니다. 좋아하는 올드시티 카페에 와서 탄산수 한 병이랑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70바트 2,800원. 배도 채웠으니까 좋아하는 도서관으로 갑니다. 캄벨리자라는 예술센터에 있는 카페고 2층이 도서관이에요. 갖고 싶은 오브제 구경하다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85바트 3,400원. 앉아서 열심히 글 쓰다가 갈비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90바트 3,600원. 고기가 아주 실하고 호불호 없는 맛이고요. 쿵게 주스바에 들려서 주스 한 잔이랑 스무디를 포장했어요. 150바트 6,000원. 주스 마시면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저녁에 유튜브 보면서 한 달 살기 저녁 필수템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안주는 편의점 만두 한 판 먹었고 편의점 쇼핑비는 102바트 4,080원입니다. 치앙마이 30일차 여행 경비는 아침에 탄 볼트비 포함 22,96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30일차입니다. 치앙마이는 5월에서 10월이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에요. 아침에 날씨가 괜찮다가도 이렇게 비가 줄줄 옵니다. 그럴 땐 냅다 실내로 도망쳐야 합니다. 이렇게 대형 불판이 있는 한식당에 들어왔어요. 탄산수 한 병 시켜서 시원하게 마시면서 잠시 기다리면 제가 주문한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3종 반찬이랑 흰쌀밥 맛있게 먹고 비 피해서 아무 카페나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놀랐어요. 2층 자리도 분위기가 좋아서 자리 잡고 앉아서 포장해온 우유 도넛 자랑하고 밀크티 한 잔 마십니다. 비 오는 거 구경하면서 가져오고 읽지 않은 책을 이젠 진짜 읽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영어 공부할 겸 가져왔는데 속도가 안 나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단어 체크하면서 아주 찔끔 읽고 원님만 구경하다가 집에 와서 우유 도넛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32일차입니다. 오늘은 동굴사원으로 유명한 와두몽에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지도 쓱 보고 매표소에서 동굴 입장권 한 장 20바트 800원 내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쪽에 불상이 있는데 박쥐도 있어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큰 탑이 나와요. 눈으로 보기엔 아쉬우니까 사진도 3장 정도 찍었고 이제 호수 보러 갑니다. 호수에 다리가 있는데 현지분들이 비둘기랑 물고기 밥 주시는 거 잠시 구경했습니다. 즐거워하시는 장면도 살짝 남기고 다리 건너서 천천히 사진 찍으면서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와두몽 여행 한 줄평. 고즈넉하고 푸릇푸릇하고 아주 사진 맛집이다. 세계여행 91일차입니다. 와두몽 갔다가 좋아하는 카페에 왔는데 휴무인 관계로 근처 하플 카페에 왔습니다. 인공호수가 유명한 곳인데 손님 전부가 인증샷을 찍고 있었어요.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인데 한국 편의점에서도 나왔다는데 아쉬운 마음에 하플 카페에서 점심 먹고 사진도 남긴 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대신할 만한 초콜릿 찾으러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도착했고요. 두바이 초콜릿은 없지만 초콜릿으로 유명한 태국 카페입니다. 이렇게 시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맛의 초콜릿들이 있어요. 카오소이 초콜릿 특이하죠. 이외에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카페 분위기 자체도 좋았어요. 야외 자리도 아주 예쁘고 실내에는 에어컨도 빵빵하고 와이파이도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음료 한 잔 시켰고 편집하면서 마시는데 엄청 진했어요. 이제 우체국으로 가서 구독자 이벤트 엽서들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33일 차입니다. 배탈이 나서 약을 사왔어요.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악기 판매점에 왔습니다. 갑자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주도 한 달 살기 때 기타를 치다가 너무 좋아서 버킷리스트에 해외여행 중 버스킹 하기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 삼아 우쿨렐레를 사러 왔습니다. 2100바트 81,000원 50바트짜리 밥 먹고 아끼다가 한순간에 과소비를 해버렸지만 구매해서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 정말 짜릿하고 행복했습니다. 큰 짐이 늘어버려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아직 몇 번 안 쳐서 멍청 소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중에 꼭 스페인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그날까지 가지고 다녀보겠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35일 차입니다. 한 달 살기 중에 안 가본 좀 멀리 있는 카페를 가는 날이에요. 치앙마이 농민대학에 있는 블루커피입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엄청 많았고요. 간신히 자리 잡아서 앉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145바트 5,800원. 천장도 높고 밖에는 푸릇푸릇한데 공부하는 분위기라 대본 열심히 쓰다가 제가 마지막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나오니까 딱 햇빛이 예쁠 시간이라서 풍경 보면서 근처에 있는 야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야채롤 하나 사서 45바트 1,800원, 수박 2덩이도 사고 20바트 800원, 볼트 75바트 3,000원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치앙마이 하루 여행 경비는 외출할 때 쓴 택시비 포함 359바트 14,36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36일 차입니다. 오늘은 푸릇푸릇한 정원 있는 카페에 왔어요. 물론 내부 자리도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안에서 주문하고 밖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파스타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고 270바트 1,800원. 먹으면서 편집 좀 하다가 접시 깨끗하게 비우고 에어컨 나오는 카페로 이동합니다. 걸어서 간 다음 카페는 약간 한국에 있는 카페들과 느낌이 아주 비슷한 곳이었고요. 좌석이 많아서 다른 방에서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분위기였고 오렌지 커피 한 잔 65바트 2,600원. 또 열심히 작업하다가 저녁 먹으러 갑니다. 풋밥퐁 커리 맛집에 왔고 물 한 병이랑 밥이랑 커리 주문하고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으니까 모닝 글로리가 나왔어요. 당황스럽지만 디저트로 맛있게 먹었고요. 323바트 12,920원. 택시비 포함해서 치앙마이 하루 여행 경비는 818바트 32,720원입니다. 치앙마이 여행 37일 차입니다. 오늘은 한 달 살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곳들을 다시 방문하며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숙소 앞에 있는 식당에서 똠양꿍 한 그릇 시켰고요. 눈물 젖은 음식을 비우고 최애 카페로 왔습니다. 여기서 마신 커피가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먹고 싶었어요. 눈물 젖은 선셋 위스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왜 벌써 한 달 살기가 끝나버린 건지 생각하다가 차의 카페로 왔습니다. 목테일 커피 한 잔 시켜서 풍경도 감상하다가 내일 떠나야 하니까 편집도 열심히 하고 미련 남지 않게 커피 깔끔히 비우고 빨래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싫은지 밤엔 비가 줄줄 왔어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프로젝트로 37박 38일 동안 치앙마이에서 살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8박은 장기 숙소를 구하면서 호스텔에서 묵으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8박 동안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비용이 든 곳은 항공비입니다. 진에어 편도로 예약했고 16만 6,500원을 냈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할 예정이라 돌아가는 표는 예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숙박비. 처음에 3박만 예약했다가 5박을 연장해서 추가했고 8박 총 비용은 11만 8천원입니다. 1박에 14,700원. 세 번째는 식비 7만 6천원. 대부분 현지 식당에서 저렴한 걸로 먹었고 아침은 호스텔 조식으로 먹어서 적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여행자 보험. 이건 여행 초반 경비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포함시켰고요. 3달 여행에 59,910원 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비용. 총 47,000원 나왔고 이렇게 치앙마이 8박 9일 총 여행 경비는 54만원입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비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숙박비 15,000바트에 전기세 2,232바트, 퇴실할 때 청소비 500바트 나와서 총 67만원. 두 번째 식비 55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카페에서 커피 마신 거랑 간식, 편의점 다 포함된 비용이에요. 세 번째 기념품비 16만 3,000원. 원래 이렇게 많이 사진 않는데 치앙마이에서는 유독 쇼핑할 거리가 많고 우쿨렐레도 사서 많이 나왔어요. 네 번째 교통비 11만 7,000원.
3,000원. 주로 볼트를 타고 이동했고 버스 타고 근교 여행도 몇 번 다녀와서 그때 쓴 버스비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비용 76,210원. 선크림 사고 유심 연장한 자잘한 비용도 모두 포함했어요. 여섯 번째, 이용권 25,531원. 약값 7,155원. 이렇게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총 비용은 160만 원입니다. 세계여행 96일 차입니다. 어느덧 정든 숙소를 떠나서 치앙라이로 가는 날입니다. 택시 타고 치앙마이 버스터미널 3으로 갑니다. 티켓은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했고 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현장 예매도 할 수 있었어요. 티켓에 써있는 플랫폼에서 기다리면서 음료랑 간식을 먹었습니다. 빵이랑 이온 음료 먹다 보면 시간 맞춰서 버스가 오고 핸드폰에 있는 QR코드 보여드리고 버스에 탑니다. 버스비는 편도 305바트 12,200원. 더 저렴한 버스도 있는데 이 VIP 버스가 다른 버스들보다 훨씬 편하다고 해서 큰맘 먹고 비싼 버스로 예매했습니다. 물이랑 물티슈, 과자도 받았어요. 이제 청량한 하늘 보면서 냅다 달립니다. 3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치앙라이에 도착했습니다. 치앙라이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근처에 한국 라면 가게를 발견했어요. 그냥 메뉴만 볼까 했는데 어느덧 안에 들어와 있었고 라면 종류를 고르기 시작했고 저의 최애 라면 안성탕면 한 사발을 받았습니다. 라면 세트 80바트 3,200원. 아니 여기 사장님이 태국 분이셨는데 김치랑 밥까지 주셔가지고 국물에 밥 야무지게 말아서 깨끗하게 먹었고요. 숙소에 체크인해서 짐만 놓고 나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작업하러 왔습니다. 원래 가려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뭔가 깔끔하고 예뻐서 들어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까눌레 시켰는데 까눌레는 20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작업하고 나중에 받았는데 따뜻하고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160바트 6,400원. 해가 지기 전에 숙소에 돌아오다 발이 삐끗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보호대를 했는데도 발목이 완전 퉁퉁 부어오르고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기? 태국 치앙라이 여행 3일차입니다. 전날 넘어져서 발목을 다쳐서 오늘은 아침 일찍 병원에 갑니다. 태국 친구가 추천해준 병원으로 왔어요. 여기 병원 입구에 통역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어 하시는 분은 없어서 영어 제일 잘하시는 분이 진료 접수, 증상 설명, 필요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을 끝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진료받았고 다행히 뼈는 괜찮아서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서 제가 하고 온 발목 보호대 계속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해외여행 중에 다치지 않으면 좋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지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영어로 정리해서 오시고 여행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24년 말까지 외국인 여행자 무료 의료보험 혜택이 있으니까 태국 여행 전에 꼭 신청하세요. 저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병원비는 3,955바트 158,200원 나왔습니다. 치앙라이 여행 3일차입니다. 오늘은 최소 도보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침에 숙소에서 조식을 야무지게 차려 먹고 택시비 92바트 3,680원 내고 멋지게 달려서 카페에 왔습니다. 입장료 60바트 2,400원. 카페가 입장료가 있는 건 컨셉이 숲속에 있는 느낌이라 사진만 찍고 가는 손님 때문이래요. 이렇게 길 따라 쭉 가면 인공안개로 분위기를 자아내고 야외 좌석도 있어요. 실내 2층 좌석도 있고 저는 1층에 자리 잡아서 오렌지 커피 한 잔 99바트 3,960원 인데 입장료로 낸 60바트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 지불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려고 해요. 이렇게 잔뜩 골라 담고 218바트 8,720원 나왔습니다. 볼트비 94바트 3,760원 내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치앙라이 하루 경비는 총 503바트 21,120원입니다. 치앙라이 여행 4일차입니다. 오늘도 부상당한 다리 휴식을 위해 최소 도보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숙소에서 조식 챙겨 먹고 찔끔 걸어서 숙소 근처 카페에 왔어요. 이런 깜찍한 카페인데 QR 찍어서 온라인으로 멋지게 주문하고 오렌지 커피 한 잔 70바트 2,800원 다 마시고 나와서 볼트 71바트 2,840원 내고 쇼핑몰에 왔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영화표부터 예매하려고요. 오늘 볼 영화는 이스케이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맥도날드 와가지고 상하이 버거였나? 암튼 세트 하나 부셨습니다. 189바트 7,560원. 영화 시간 다 돼서 올라왔고요. 영화 한 편 240바트 9,600원. 아니 탈출 보는데 구교환님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미지가 약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더 쫄렸고요. 두 배우의 합이 좋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치앙라이 최소 도보 여행 총 경비는 돌아오는 볼트비 포함해서 25,880원입니다. 치앙라이 여행 5일차입니다. 치앙라이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파란색 버스를 타고 화이트 템플로 갈 거예요. 버스비 25바트 1,000원 내고 냅다 달려서 화이트 템플 도착. 입장권 100바트 4,000원 내고 현실과 죽음을 뜻하는 화려한 건물도 천천히 구경하고 소원 잎사귀 하나 사서 30바트 1,200원 내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구경 끝나고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와서 땡모반 한 잔이랑 팟타이 점심으로 먹고 140바트 5,600원, 볼트비 100바트 4,000원 내고 싱하파크로 왔습니다. 맥주로 유명한 싱하그룹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내부가 넓어서 셔틀버스 150바트 6,000원 내고 무료차도 야무지게 챙겨 마시고 다른 거 구경하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60바트 2,400원 내고 맛있게 먹고 다시 달려서 탁 트인 뷰가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뷰 보면서 음료 한 잔 마셨고요. 치앙라이 하루 여행 총 경비는 카페에서 마신 음료랑 돌아오는 택시비 포함해서 32,600원입니다. 치앙라이 여행 6일차입니다. 오늘은 장기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맛있는 한식당을 발견한 날입니다. 한식 갈망은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장기 여행자라면 지역마다 맛난 한식당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저녁에 한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 블루템플 구경을 해줬어요. 미술관도 둘러보고 호랑이도 보고 나와서 사원 내부도 들어갔다가 쉬러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아주 푸릇푸릇한 카페인데 대신 가격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 오렌지 커피 한 잔 125바트 5,000원. 숙소로 돌아가서 조금 쉬다가 오늘 여행의 꽃 한식당에 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니라 조용했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듯 밑반찬이 나왔어요. 순두부찌개 150바트 6,000원. 한식에 고삐가 풀린 저는 매일 여기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앙라이 하루 여행 경비는 32,840원입니다. 치앙라이 여행 7일차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유형 1위, 그따위로 해외에 있을 거면 가지 마라 라는 댓글에 아주 부합하는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잉여데이. 숙소 근처 카페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고요. 처음에 저런 댓글 달리면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 작가가 쓴 누굴 죽였을까를 읽고 극복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서 차를 마시려다가 일본식 돈가스를 시켰어요. 아무튼 저같이 슴슴한 여행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호스텔에서 지내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그냥 숙소에서 잠만 잔다는 친구도 있고 그 나라의 숙박시설을 경험하는 게 여행의 목적이라 관광은 아예 하지 않을 거라는 친구도 있고 아주 다양한 여행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한 번 꼭 외출을 하는 저의 여행은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 여행 스타일과 맞지 않다면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앙라이 여행 8일차입니다. 블랙하우스 가는 버스 타러 왔습니다. 버스비 20바트 800원. 버스에 내려서 호랑 인사하고 입장료 80바트 3,200원. 날씨가 간만에 좋아서 신났고요. 이렇게 동물뼈 같은 게 잔뜩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죽음을 뜻하는 전시품으로 가득한 미술관이었습니다. 왕큰 망고 주스 한 잔 20바트 800원 내고 마시고 앉아서 잠시 숨 돌리다가 비가 와서 바로 앞에 있는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책 읽으면서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80바트 3,200원. 볼트 91바트 3,640원 내고 온천하러 갑니다. 도착해서 밖에 있는 무료 온천 지나고 개인 온천 1시간에 75바트 3,000원. 더운 나라에서 온천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수건이랑 샴푸 세트 25바트 1,000원 내고 야무지게 씻고 나와서 20바트짜리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저녁으로 삼겹살 먹었습니다. 삼겹살 1인분 200바트 8,000원. 치앙라이 여행 하루 경비는 29,600원입니다. 치앙라이 여행 9일차입니다. 태국 최고의 고양이는 치앙라이 카페에 있는 갈색 고양이에요. 왜 최고냐면 숨막히게 귀엽기 때문입니다. 숙소 근처에서 카페 투어를 하는 날이었는데 카페에서 평범하게 빵이랑 음료 마실 작정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등장부터 평범하지 않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멋지게 걸어와서 아주 통통하고 귀엽길래 지켜봤는데 의자로 올라오더니 손님 가방으로 얼굴을 넣고 소지품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지
검사를 끝내고 잠시 둘러보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더 귀여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있다가 잠시 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자는데 너무 귀여워서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사진을 잔뜩 남겼습니다. 오늘은 치앙라이에 가성비 줄줄 내려오는 만원대 숙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앙라이 터미널 근처에 있어서 치앙마이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도보로 이동하기도 편하고 치앙라이에 있는 관광지로 가는 버스 타기도 좋은 곳에 있는 숙소입니다. 도미토리 방은 남녀 공용이랑 여성 전용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돈 조금 더 주고 여성 전용 방을 예약했고 9박에 11만원, 1박 기준 12,000원 정도를 냈습니다. 원래는 5박만 예약하고 왔고 숙소가 별로면 옮겨서 지낼 생각이었는데 계속 있었던 이유는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했어요. 리셉션, 청소하시는 분들 전부가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고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는데 24시간 직원분이 계셨고 입구랑 샤워실은 전용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수기도 있고 조식도 포함이라서 아침 걱정 없어서 좋았어요. 재방문 의사 완전 별 5개입니다. 태국 북부에 있는 여행 금지 구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치앙센 국경 검문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 용무가 아닌 여행은 취소, 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치앙센 검문소는 바로 옆에 유명 관광지인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국경이 메콩강을 기준으로 나뉘어서 세 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치앙센 검문소를 지나서 라오스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25년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라오스 쪽은 여행 주의보도 아니고 여행 금지 지역이라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의 안전한 다른 도시를 좀 더 여행하다가 여행 금지 지역을 피해서 라오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치앙라이 여행 9박 10일 경비를 많이 쓴 항목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병원비 15만 4,052원.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서 병원 가서 진단받고 일주일치 약을 처방받았어요. 두 번째 숙박비 9박에 11만원. 8인실 도미토리에서 묵었고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한 후 바트로 현장 결제했습니다. 세 번째 식비 10만 7천원. 아침만 숙소에서 제공되는 조식으로 먹었고 대부분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 마신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네 번째 의복 87,600원. 티셔츠 몇 장이랑 바지를 샀어요. 다섯 번째 교통비 68,000원. 치앙라이 내부에서 탄 버스비, 택시비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여섯 번째 이용권 28,000원. 화이트 템플, 블랙하우스 등의 관광지 입장료로 사용된 돈입니다. 기타 14,900원. 나 홀로 치앙마이 9박 10일 여행 경비는 57만원입니다. 세계여행 105일차입니다. 오늘은 치앙라이에서 태국의 고대 도시 수코타이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택시를 타고 치앙라이 버스터미널역에 도착했습니다. 표는 416바트 16,600원 내고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했고 현장에서 실물 티켓으로 바꿔야 해서 10바트의 추가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버스는 평범하게 생겼는데 좌석마다 충전도 할 수 있었고 간식이랑 생수도 받았어요. 이동할 때 목감기 방지용으로 꼭 쓰는 가슴 마스크 착용하고 8시간 달려서 수코타이 도착. 체크인하고 짐 놓고 나와서 숙소 앞에 있는 식당에서 땡모반 한 잔이랑 똠양꿍을 먹었습니다. 밥 다 먹고 동네 산책하는데 진짜 고즈넉하고 오래된 도시라 분위기 완전 줄줄이라서 태국 북부 최애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수코타이 여행 2일차입니다. 자전거 못 타면 태국 여행이 힘든 이유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태국이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토바이 대여해서 타시는데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도 금방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자전거도 못 타니까 오토바이도 당연히 못 빌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수코타이로 오게 됩니다. 여기는 자전거 타기 진짜 좋은 도시라서 자전거 독학이라는 큰 꿈을 꿨는데 멋지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근데 수코타이 역사공원이 엄청 크고 넓어서 자전거나 골프카트 같은 거 빌려서 둘러보는데 저 혼자 땀 줄줄 흘려가면서 걷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기필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배워서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한 여행을 하겠다고.
수코타이 여행 3일차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도시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수코타이는 진짜 길게 살아보고 싶은 도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밥을 먹고 산책 조금 하다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더위 피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호수뷰 보면서 멍 때리다 보면 비가 줄줄 와서 그칠 때까지 책 좀 읽다가 또 새로운 음료도 마셔보고 비 그치고 해가 나오면 오후 5시부터 무료 입장인 역사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오래된 유적지 배경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열심히 찍었고요. 저녁에는 야시장 구경하다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사서 노을 지는 것도 보고 숙소에 돌아와서 포장해온 음식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어떤 도시보다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기 좋은 곳이 수코타이였어요. 그래서 슴슴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해외 한 달 살기 도시로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오늘은 나 홀로 태국 수코타이 4박 5일 여행 경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비는 4박에 84,000원, 1박에 21,000원이었고요. 매일 청소도 해주시고 깨끗해서 편하게 묵었습니다. 두 번째 식비는 51,850원. 대부분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가볍게 먹고 저녁은 야시장에서 사 먹었습니다. 세 번째 교통비 26,000원. 치앙라이에서 버스 타고 수코타이로 오는 비용이랑 수코타이 터미널에서 올드시티 숙소까지 오는 택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네 번째 이용권 5,400원. 수코타이 역사공원 입장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경비는 수코타이란 도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코타이는 태국의 첫 번째 수도로 13세기 람캄행 대왕이 설립한 곳이래요. 이 왕은 태국 문자를 정리해서 한국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고 역사공원 둘러보는 게 수코타이 관광의 메인이고 그 주변에 야시장이 매일 습니다. 오늘은 태국 수코타이에서 수도 방콕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방콕 여행 중에 택시 호갱 피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랩이나 볼트 같은 앱택시 이용하기. 가끔 이런 앱택시가 안 잡혀서 터미널 같은 곳에서 멈춰있는 택시를 타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일반 택시 호갱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터기를 켜고 가는 겁니다. 기사님이 목적지가 너무 멀거나 길이 너무 막혀서 고정 가격 400바트를 내야 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유로도로 비용을 낼 테니까 미터기를 켜고 가자고 하면 됩니다. 유로도로는 50바트라서 현금으로 기사님한테 드리면 되고 미터기로 켜고 가면 아무리 멀어도 고정 가격보다 절반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저도 방콕 터미널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400바트를 달라고 하셔서 미터기 켜고 가자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린다고 했는데도 차를 안 멈추시길래 뛰어내리는 신용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택시 타고 연기의 재능도 찾은 일석이조 방콕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콕 여행 2일차입니다. 오늘은 방콕 근교 아유타야를 현지인처럼 여행할 거예요. 어떻게 현지인처럼 하냐면 현지인 친구와 함께 여행하면 됩니다. 마침 미나가 방콕에 있어서 같이 아유타야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나서 아유타야로 갑니다. 과자도 먹고 도착해서 미나 찬스로 현지인 가격으로 투어 툭툭을 타고 해산물 맛집으로 왔습니다. 태국 민물새우랑 오징어 볶음 그리고 약간 김치찌개 같은 걸 먹었고요. 후식으로 아유타야 전통 간식을 먹고 본격 관광을 하러 갑니다. 국왕 생일을 기념해서 이런 깃발도 있고 저렇게 불상이 옷을 입고 있는 거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보고 누워있는 불상도 보고 두 번째 스팟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뚜라미 소리 나는 장난감도 샀어요. 미얀마 침략 때문에 불상 얼굴이 다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돌덩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랐는지 의문입니다. 역사공원 투어 끝내고 다시 기차 타고 방콕으로 돌아가서 무카타를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방콕 여행 3일차입니다. 숙소에 단체 손님이 왔는데 새벽 2시까지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 부족으로 쏘 예민해진 덕분에 스트레스 폭파 데이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숙소가 깔끔하고 카페랑 같이 운영해서 편하긴 했는데 뽑기 운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고 편집 공장 돌리다가 밖으로 나와서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스트레스엔 역시 마라탕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가 한국식 마라탕이라서 입맛에 아주 딱 맞았고요. 다음으로 필름 스캔을 하러 왔습니다. 현상소 밑에 있는 카페에서 오렌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작업 완료되길 기다렸고요. 사장님이 빠르게 작업해 주셔서 8롤이나 맡겼는데 2시간 만에 다 해주셨어요. 필름 사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필름 8롤 스캔 비용 12,000바트 48,000원 나왔습니다. 이걸로 지갑에 큰 출혈이 생겨서 저녁은 김밥이랑 우유로 먹었습니다.
방콕 여행 4일차입니다. 오늘은 시끄러운 숙소에서 도망쳐서 새로운 숙소로 가는 날이라서 오전에 빠르게 짐을 옮겨두고 맛집을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식 수제버거 맛집에 왔고요. 제로콜라 25바트 1,000원 내고 옆에서 따로 구매했어요. 육즙 줄줄 흐르는 햄버거 260바트 1,400원 내고 먹었습니다. 카페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외관이 귀여운 곳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이 케이크에 홀려서 들어왔고요. 여기가 저녁에는 술집으로 바뀐다는데 낮에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저녁엔 더 좋다고 하는데 야행성이신 분들이 저 대신 가주시길 바라면서 커피 한 잔이랑 멋지게 생긴 당근 케이크 먹었고 341바트 13,640원 나왔는데 둘 다 엄청 맛있었습니다. 커피 향 좋고 당캐 완전 쫀득한 거 아시죠? 그래서 깨끗하게 비우고 다른 곳에 가려다가 택시가 안 잡혀서 그냥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방콕 여행 5일차입니다. 내일 태국을 떠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여행으로 보트 투어를 할 거예요. 지하철 타고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 원하는 방향만 보고 냅다 타서 안에서 티켓을 결제하면 됩니다. 보트 타고 유명 관광지 쓱 보고 관람차가 있는 아시아티크에 내렸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슬슬 걸으면서 구경하고 요상하게 생긴 과일을 먹고 친구가 사준 태국 두리안도 먹어봤는데 이게 저의 두 번째 두리안 체험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먹은 것보다 특유의 향이 약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 먹고 유명 화장품 산 다음에 다시 보트 타서 야경을 쫙 봐줬습니다. 보트 투어의 마지막 일정 아이콘 시험에 왔고요. 악어고기도 먹고 전통 디저트도 먹고 카오카무도 한 사발 먹고 핑크 어묵국수도 먹고 타이티 맛집 두 곳에서 하나씩 사서 비교해봤는데 차트라뮤가 더 쉬운 맛이었어요. 차트라뮤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여러분들은 차트라뮤로 꼭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트 투어인 척하는 푸드파이트 데이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녁에 슬리핑 기차 타고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떠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파워 지성이라서 장기간 씻지 않으면 머리가 진짜 어마무시해지는 관계로 저녁에 체크아웃하지만 숙소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기차역이랑 도보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호스텔인데 진짜 깨끗하고 관리도 잘 돼서 완전 추천이에요. 가격은 1박에 11,580원 줬어요. 숙소도 소개했으니까 태국 여행 기념품 을 사러 짜뚜짝 시장에 왔습니다. 배고파서 팟타이 시켰는데 식욕 감퇴 팟타이가 나왔어요. 그냥 팟타이일 순 없었을까요? 근데 메뉴에는 그냥 노멀 팟타이였거든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짜뚜짝 주말에 처음 와봤는데 진짜 물건이 왕 많아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파이찌랑 손수건을 샀어요. 동남아 여행하는 땀쟁이들 필수템 샀으니까 땡모반 하나 들고 숙소 와서 빨래하고 좀 자다가 짐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태국 여행 중독자가 되는 이유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한 여행 기간을 합치면 총 4개월에 14개 도시를 둘러봤어요. 그럼에도 태국 여행을 계속 갈망하는 이유는 여행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여행 수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치안, 숙소 퀄리티, 자연 경관, 낮은 물가 등으로 여자 혼자 여행해도 안전하고 동남아 중에서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특히 한 나라를 장기 여행하다 보면 지방 도시도 방문하게 되는데 기차랑 버스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서 이동도 편하고 지방임에도 숙소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소코타이란 도시에서 묵은 2만원짜리 방인데 이렇게 깔끔하고 매일 청소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태국 분들이 대부분 친절하시고 여행 강국답게 외국인 혼자 돌아다녀도 경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4개월간 태국의 북쪽, 중앙, 남쪽을 둘러봤고 동쪽 도시는 아직 못 가봐서 다음에 다시 태국에 오면 동쪽 도시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